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오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저희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메리츠증권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 흐름부터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가 모두 장중 연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2280선을 넘어서면서 이제 2300선 고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도 1% 넘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 시각 코스피 시장 상황 어떤가요, 전문가님?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1%대 이상 뭐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등 이제 큰 대형주들이 이제 반등으로 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이제 뭐 LG화학의 상승세에 이어서 초반에는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다가 뭐 지금은 조금 약간 좀 잦아들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실적 개선이 되고 있는 2분기 실적이 우리나라 기업들 대형주들이 대부분 잘 나왔기 때문에 가이던스 대비해서 대형주들의 반등으로 상승을 계속 이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분위기는 뭐 그닥게 뭐 상승을 반납하거나 이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좀 아쉬운 부분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해주면서 지금 대형주들이 좀 좋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들의 상승세로 견조한 흐름을 오늘 장 마감까지도 이어갈 것이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다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기관의 수급이 떠받쳐주고 있다는 점 짚어드렸고요.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장중에 834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연고점을 새로 썼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코스닥 지금 계속 뭐 연일 계속 좋죠. 어제도 네. 굉장히 좋았고 오늘도 지금 좋은데 자세히 내용을 좀 살펴보면 섹터가 좀 돌아가면서 상승을 계속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상승을 좀 견인했다라고 보면 오늘은 뭐 오히려 이제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백신 관련주들이 좀 주도를 하면서 좀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수소차 관련된 수소가 한동안 좀 잊혀졌었죠. 네. 뭐 한 일주일 정도. 관련주들이 또 다시 또 반등을 보이면서 전 섹터가 지금 돌아가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의 조정 후에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는 부분에서는 이게 섹터가 계속 잘 돈다라는 부분 그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상승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섹터들이 고루고루 순환매 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돌아가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 코스닥 시장 최근에 강한 모습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투자자라면 놓쳐서는 안 될 오늘의 중요한 이슈들도 확인하고 가셔야 할 텐데요. 장유리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새빨간 이슈의 장유리나입니다. 오늘 5가지 이슈 준비했는데요.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다음 달 다가올 공매도 재개 관련한 내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다음은 2차 전지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LG화학의 호실적에 또 낙수 효과를 받으면서 관련주들 연이틀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관련주들 주가 흐름도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향방에 대해서 잠시 뒤 전문가님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움직이고 있는 이 밸류에이션 갭 메우기 작전일까 이에 대한 내용 또 다뤄보겠고요. 네 번째로는 훈훈한 2분기 어닝 시즌을 맞아 증권가에서도 관련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를 줄줄이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잠시 뒤에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소경제 관련주의 약진, 앞서도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듯 수소경제주들 지금은 좀 눌려있는데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까라는 이에 관련된 이야기도 잠시 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첫 번째 그럼 이슈부터 자세히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매도 관련 이슈가 될 텐데요. 다가오는 9월 15일입니다. 공매도의 금지 마지막 날이 됩니다. 한 달여 앞으로 이 다가온 공매도 금지의 데드라인을 앞두고 업계에서는 연장 가능성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이유인즉슨 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에 나오면서 일단 연장으로 좀 분위기가 해석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공매도 연장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공매도 순기능을 좀 고려할 때 무한정 금지를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있는 반면 또 반대로 보시면 사상 최고의 비투 그리고 조정 없이 오른 시장이 불구하고 만약에 공매도를 재개할 시에 충격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당국은 8월 중순 한국거래소 주최 공청회와 또 9월 증권학회 공청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일정은 꼭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성장주에서 가치주의 움직임이 상당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 증시에 대해서 좁은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특히나 7월 중선부터는 반도체, 자동차 업종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은 시장 상황에서 대안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바로 가치주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흐름들 보시면서 정말 과연 밸류에이션의 갭 메우기 작전인 건지 이러한 부분들 잠시 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슈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호실적을 내놓은 기업들이 잇따르면서 증권가에서도 목표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오늘만 하더라도 카카오 관련해서 목표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입니다. 2분기에 이어서 7월에도 피코마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내놨습니다. 다운로드스가요. 7월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 205포인트 증가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놓은 건데요. 따라서 카카오 오늘 목표주가 46만 원으로 상향 조정 리포트 발행됐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역시도 2분기 리뷰가 나왔는데요. 타이어의 실적은 계속 개선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각과 함께 오늘 BH 관련해서는 증권사들이 모두 대체로 목표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를 내놨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이슈 정리해드렸고요. 전문가님 좀 더 자세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한 이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도 LG화학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4거래일째 연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분기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데 이어서 2차전지 성장성이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도 덩달아서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2차전지 관련주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일단 상승의 방향을 확실하게 좀 잡았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어제 LG화학이 이틀 동안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죠. 네.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에는 거의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 같은 경우는 7% 가까이 올라갔고 어제는 11% 이상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엔 2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투자가 더 늘어나는 그런 형태를 네. 보여줬고 주로 이제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이었다라는 부분에서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외국인들이 주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사실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했었는데 LG화학의 본격적인 매수가 들어왔다 이틀 동안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실적을 확인한 후에 들어왔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요. 일단은 지금 관련돼서 지금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그동안 LG화학의 문제는 자동차용 배터리가 흑자가 안 났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흑자로 돌아섰다는 부분도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첨가제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결국에 전기차의 가장 큰 지금 화두죠. 이제 어떻게 하면 전기차가 좀 싸고 좋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결국에 이제 가장 배터리 부분이 가장 이제 전기차의 그 구성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2차 전지가 가장 더 크죠. 그럼 결국에는 얼마나 빨리 충전을 하고 얼마나 많은 거리를 갈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일 텐데 그런 부분을 지금 좋게 하기 위해서 양극재도 막 개발을 하고 있고 하이니켈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첨가제는 음극재에 이제 그 하이니켈 쪽으로 갔던 고용량의 그 전류들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고를 넓히기 위해서 아니면 또 급속 충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음극재 첨가제를 넣어야 된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조만간에 상용화가 되기 시작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래서 관련 기업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좀 많이 급등을 한 모습인데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 2차전지 관련주도 전반적으로 조금 뭐 슬로우하죠.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뭐 슬로우해서 점점 빠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결국엔 조정 시 매수 전략을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관련 기업들 한번 쭉 뭐 말씀을 드리면 뭐 특히 이제 요즘에 부각되고 있는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아니면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알 텐데 대주전자재료라든지 뭐 한솔케미칼, 뭐 첨보, 그다음에 나노신소재 같은 종목들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이 연일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 너무 잘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 시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관련해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 대주전자재료, 첨보, 나노신소재, 한솔케미칼 이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시라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연일 강세를 나타내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를 또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진짜 뭐 성장주가 어떤 게 성장주고 어떤 게 네. 가치주인가라는 걸 분류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론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성장주라고 하면 뭐 지금 2차전지라든지 뭐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예. 이런 쪽을 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가치주라고 하면 주로 이제 전통적인 그 제조업을 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요즘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를 비롯한 이런 그 좀 무거웠던 제조업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가치주로 분류된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온다. 뭐 저 PBR, 뭐 저퍼라고 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성장 동력을 장착한 기업들 위주로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좀 개선세가 보이는 종목들 위주로 올라온다는 네. 점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여전히 좀 전망이 좀 불투명한 석유화학이라든지 석유화학 일부 종목이라든지 뭐 조선주라든지 이런 뭐 반등은 했지만 아직까지 좀 더 지켜보는 그런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위주의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두 종목 다 결국엔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실적의 개선세가 보이고 향후에 이제 성장 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려가 좀 해소된 기업 위주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뭐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좀 타당하지 않겠나. 네, 알겠습니다. 뭐 가치주라고 해서 다 오르는 건 아니고 실적 성장의 동력을 갖추고 있는지 또 실적이 실제로 개선이 되고 있는지 이러한 포인트를 짚어보시면서 가치주를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이슈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들 잘 가고 있는데 오늘은 또 수소차 관련주들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소경제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그럼 뭐 수소 경제 관련주들 보면 뭐 지금 전 유럽부터 이제 유럽발로 시작됐죠. 네. 우리나라는 뭐 사실은 정권 초기 때부터 했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가 수소 경제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투자가 이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을 보면 뉴스가 처음 나올 때 굉장히 핫하게 올라가다가 네. 뉴스가 좀 안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멈춰 있죠. 근데 뉴스에 따라 움직였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과하게 상승했던 부분들에 대한 가격 조정도 약간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는 본격적인 성장은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조정 시 매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전일 미국 시장에서도 보면 니콜라가 거의 21% 이상 반등을 보이면서 그동안 이제 상승했던 부분들을 좀 많이 반납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큰 트렌드로 좀 길게 보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도 한 2, 3년 전에 굉장히 큰 그림으로 길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수소차 관련주들도 결국엔 작년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네. 지금 뭐 한 2, 3년 전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좀 모양을 갖춰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 뭐 여전히 주목해 보실 필요 있고요. 특히 어제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뭐 SPOS라는 종목이 LH 주택공사랑 같이 뭐 협업을 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 네. 그런 얘기들도 사실 뭐 긍정적이다. 발전 쪽에도 수소 관련돼서 지금 공공기관 위주로 해서 특히 이제 LH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관련 아파트들이란 이런 거 지을 때 이런 것들을 적용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쪽에 대한 기대는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좀 종목들이 좀 한 달 정도 뭐 2주에서 한 달 뭐 짧게는 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네. 자리는 한번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소차 관련주들은 기간 조정을 받고 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고 그 모양을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소차 관련주들도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조정 시 매수 전략 유효하다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히 친환경차 관련주들이 대세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관련주, 수소차 관련주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은 수익을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메리츠증권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에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넉 달 만에 한 자릿수 감소세로 줄어든 7월의 수출 동향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그래도 좀 빨간 모습이 물들면서 다시 한 2,300선을 향한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주도적인 종목들을 유심히 지켜보시면은 일단 무엇보다 어떤 삼성전자 그리고 또 현대차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IT와 자동차 쪽에 대한 수출 관련된 여러 가지 모멘텀들도 회복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쪽에서 무게를 두시면서 여러 가지 흐름들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수출 관련된 데이터들 중요하겠죠. 그거 관련된 7월 달에 한국 수출의 동향들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고요. 이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또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7월 달 수출입 동향과 관련돼서 수출입니다. 오랜만에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7% 감소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428억 달러. 아직 금액적으로는 조금 더 힘을 내야 되겠죠. 근데 일단 마이너스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게 5개월 연속 감소세는 계속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감소율 자체가 넉 달 만에 이제 한 자릿수대로 들어왔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조금만 더 힘내면은 하반기 때 플러스권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특히 저희가 올해 2월 달이었었죠. 코로나가 발병하기 전에는 그래도 플러스권에 진입하면서 뭔가 변화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이런 연장선상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좀 더 미세하게 보게 되면은 조업 일수를 고려했었을 때 일평균 수출액은 5, 6월 달에 마이너스 18%대, 7월 달은 마이너스 7%대 많이 좋아지고 있죠. 이런 쪽에 대한 변화 요인들 일단 계속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인데, 여기서 이제 관련된 동향의 어떤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2020년도 잠깐 플러스권이 이어졌던 때가 2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감이 높았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 외에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마이너스 25%대까지 내려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회복세가 완연히 들어오고 있다는 관점인데, 여기서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 거의 플랫하게 한 두 자릿수대에서 한 자릿수대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다 보니까, 아직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나오는 동향을 보게 되면 수출이 완전하게 회복되기는 좀 어렵다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수출 금액과 관련된 변화를 같이 지켜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2018년도, 2017년도에 가장 좋았던 부분들, 나왔던 부분들이 일단 반도체와 관련된 쪽에 호황들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지에 대한 관건들이 또 하나의 중요한 상황들이고요. 그러면 반도체를 빼고 나머지 쪽이 얼만큼 또 선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숙제인데, 그래서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450억 달러입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안착을 해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을 해야 이제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살아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금액 기준으로는 조금 더 힘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기준은 한 450억 달러가 언제 빨리 돌아오느냐라는 부분들을 한 번쯤 체크해 보시면서, 그러면은 또 하나 수입 동향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수입 같은 경우도 한 12% 정도 줄어서 385억 달러인데,
수입이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물론 이제 어떤 무역 수지와 관련된 쪽에서 흑자의 규모를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이 줄어든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이제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 자체가 급감한다라고 해서 너무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는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다 가장 좋은 거는 수출이 더 많이 늘어나고 수입도 같이 늘어나긴 하겠지만은 이 폭이 어느 정도 확대가 되면서 나오는 이런 정상적인 모습들이 하반기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가 또 하나의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저희가 한국의 수출의 선행 지표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제조업 지표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글로벌 G2라고 하는 제조업 지표가 확인이 되기 시작해야 어느 정도 변화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중국이 한 25%대, 미국이 한 15%대 합치게 되면 이 교역 국가 쪽에서 한 40% 정도가 차지를 하죠.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충격을 받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회복세가 들어가는 모습들 쪽에서는 그나마 어느 정도 좀 변화된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기준점 50점에 못 따르고 있는 상황들이 제조업 지표에서 확인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차이신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은 일단 이 안쪽에서 확장세가 들어간 모습들이 하반기에 꾸준히 나와야 되겠죠. 그런 모습들이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수출에 대한 선행 지표 쪽으로서 기대감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이 제조업 지표 제가 계속 어떤 일정 관련돼서 설명을 드릴 때마다 중요하게 바라보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다 라는 부분들은 계속 염두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함께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그래도 이번에 수출 동향을 봤었을 때는 그나마 많이 선전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일단 10대 수출국 중에서 홍콩을 제외하고는 9개국 수출이 모두 다 감소하는 특히 미국, 독일, 프랑스는 한 30% 정도 감소했는데 그나마 좀 선전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선전했고 빠르게 회복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수출 수익은 7위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높다는 쪽도 하반기에는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어떤 지금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중국 쪽의 흐름을 봤었을 때 미국 수출이 7.7% 살아나기 시작하죠. 게다가 중국 같은 경우는 2.5%대로 2개월 연속 증가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아무래도 어느 정도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 국가 쪽에서 얼만큼 반전이 나올 것인가 대표적으로 유럽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 두 자릿수인데 이제 여기 전기차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확보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 좀 더 변화가 나오겠죠. 게다가 아직까지 고생하고 있는 아세안 쪽, 특히 일본은 뭐 거의 기대감이 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아세안이나 중남미 관련된 신흥국의 변화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지 여부들도 하반기의 관건인데 여기에 또 중요하게 차지할 수 있는 게 자동차겠죠. 자동차에 대한 동향들도 같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월 달에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졌던 부분들이 자동차가 4%대까지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상대적으로 눈길이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러면 이번에 오늘 발표된 자동차 판매 미국에서도 그렇고 현대 기아차의 동향들을 보게 되면 이제 빠르게 회복하고 있구나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흐름들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EU가 10.4%대 감소를 보이고 있지만은 전기차 쪽에서 회복세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바이오헬스 관련된 진단키트 쪽에서 상당히 좋게 나오기 시작하죠. 게다가 컴퓨터 쪽 양호하고요. 반도체 쪽은 조금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는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부진한 흐름들인데 그나마 선박, 가전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무선통신기기까지 이제 서서히 가시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석유 제품들은 부진하죠. 이쪽은 염두를 하시면서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 쪽에서의 변화도 같이 연결되고 있다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저희 반도체 관련된 쪽의 수출 동향과 관련된 쪽은 또 하나 가격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디램의 고정거래 가격 추이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까지는 지난 10월 달부터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그래도 반도체 쪽이 열일했다. 그래서 수출에 그나마 어떤 모멘텀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약간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동향들로 보게 되면 약 한 3분기부터 한 4분기 초입 정도까지는 여전히 어떤 디램이 지난 반도체 쪽에서 언급을 드렸었죠. 특히 서버용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지금 언택트가 대세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수요를 많이 확보했다가 이 정도면 좀 된 거 아니야? 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수요가 약간 정체를 받으면서 나오는 변화다라고 보시면은 이에 따라서 이 부분이 다시 살아나는지에 대한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쪽에 반대되는 쪽으로 모바일 디램, 모바일 쪽에 이제 스마트폰 쪽이겠죠. 게다가 또 인터넷 데이터 센터인 IDC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반기로 갈수록 콘솔 게임 관련된 쪽에 대한 부분들 이쪽이 확보돼서 확인되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적어도 4분기 때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인들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말씀드렸듯이 어떤 하락세긴 하겠지만은 아직까지 기대감이 많이 꺾인 건 아니다라는 관점들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수출 관련된 여러 가지 동향들을 봤었을 때 이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첫 번째 흐름들이 이제 중요한 이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진정서는 뭐 누구나 다 아시는 걸 거고요. 게다가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얘기, 특히 이제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서 변화가 나온지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변수가 미국의 대선 관련된 얘기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먼저가 아닐까라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 기존에 계속 강조드리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쪽은 이번 수출에서도 가장 의미 있게 변화가 나오는 부분인 만큼 여전히 포트폴리오 쪽에서 자동차 관련된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서 이와 연관될 수 있는 친환경차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여러 가지 섹터들을 계속 관심 있게 보시라는 얘기 이번에도 또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쪽은 아무래도 2분기 때가 실적이 정점이냐에 대한 여부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가 또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약간 차익 실현에 무게를 두시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 다음에 대한 전략들을 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쪽이 좀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입장 쪽에서는 하반기는 스마트폰을 계속 드라이브를 걸면서 매출 비중을 봤었을 때는 반도체보다 훨씬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좀 더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가 또 스마트폰 관련주 쪽으로도 변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인가요? 8월 5일이죠. 이 언팩 행사와 관련된 쪽의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여러 가지 드라이브가 어느 정도 또 성과가 나오는지 여부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보게 되면은 자동차 관련된 쪽 가장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IT 관련된 쪽의 스마트폰 쪽도 중요하게 보시면서 하반기 전략을 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번 7월 수출 동향과 관련된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살펴봤는데요. 또 추가적인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정리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준비한 내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펜 시간에서는 7월 수출 동향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10위에는 랩지노믹스입니다. 진단키트 관련주 강세로 연일 오르던 랩지노믹스가 최근에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5%대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9위에는 현대차입니다. 오늘도 오르면서 13만 원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8위에 삼성전자 우도 오늘장 소폭의 상승세 그리면서 5만 원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위에 캠트로스는 2차 전지, 전액 첨가제 등의 신소재 개발에 대한 기대감 호재로 작용하면서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6위 LG화학은 오늘도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64만 원대에서 주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5위는 아이서포트, 4위는 한화솔루션, 3위는 카이노스메드, 2위는 서현, 1위 시즌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홍광표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5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아이서포트입니다. 오늘장 이 종목 20%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격 지원 솔루션 분야에서 아시아 내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비대면 서비스 증가로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알서포트 저는 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저는 스탑입니다. 오늘. 알서포트 전문가님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아하니 아주 끝내주네요. 상한가 한 방 나올 자리가 분명합니다. 와, 제대로 힘받고 쭉쭉 가네요. 실적 말고 또 뭐가 있나? 일단 올라가니 좋긴 하다. 11,400원의 탑승. 그런데 왜 이리 긴장되냐? 상한가 무조건 간다는 형들 말 믿고 탔다. 같이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상한가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게시글을 보시면요. 차트를 보니까 자리가 아주 끝내준다. 상한가 한 방 나올 자리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사실 실적으로는 오바치 아닙니까 지금?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일본에서도 원격 지금 계속 코로나19 환자가 네. 일부 환자가 지금 폭증을 하면서 아마 오늘은 그 국내 이슈보다는 일본 이슈가 조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사를 좀 확인하고 들어왔는데 네. 그래서 지금 차트 위치로 보시면은 크게 부담은 없으나 최근에 박스권에서 지금 돌파하면서 나오는데 분봉으로 보시고 일단 일봉을 보셔도 상단으로 가지 못하면 1차적으로는 지금은 차익관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대면 관련주로 거의 대장주 성격으로 계속 움직였던 종목이고 네. 원격 문제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슈가 계속 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제는 조금 좀 반도체 쪽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예, 이거는 그냥 테마나 그런 쪽의 이슈 관련주지 아, 사실 실적 성장주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차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성장은 했겠지만 그래도 좀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저는 스탑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가는 조금 과도하게 올라온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반도체 쪽으로 보는 게 좋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여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게시글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제대로 힘받고 쭉쭉 간다. 실적 말고 또 뭐가 있나? 일단 올라가니 좋긴 하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 시가총액이 지금 5천 한 300억, 400억대인데 네. 사실 그 정도의 캐파의 회사는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차트적으로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30분 보시면 슬슬 밀려 내려옵니다. 제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오늘 1,500원 이하로 가면 일단 오늘 시세는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되게 중요하니까 지금 방송하는 시간대가 중요한 구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래량이 완전히 터지면서 내려 하락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은 좀 조절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똑같은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1,500원 선에 이탈하게 되면 다시 또 힘을 받기는 힘들 수 있다는 점, 이제는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알서포트에 대한 의견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4위 만나보도록 할게요. 한화솔루션입니다. 그린유릴 수혜주들이 오늘장 다시 한번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10% 가까운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올라서 이 종목이 더 갈까요? 아니면 전문가 여기서 스탑일까요? 전 봅니다, 오늘은. 한화솔루션은 일단 고를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 상승 마감하고 내일 상한가 내 예상이 맞는지 이따 확인해 보라고. 미래가 창창한 종목이니 다 같이 길게 갑시다. 역사적 고점 한번 찍으러 가자. 완벽한 계단식 상승,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상승 패턴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역시나 한화솔루션에 대한 기대감도 다들 좀 큰 분위기입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보면 오늘은 16% 상승 마감하고 내일 상한가를 찍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상한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네. 지금 자리가 일단은 현재 박스권 진행됐던 자리가 돌파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를 본다면 3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3만 원까지는. 그리고 오늘 증권사 리포트를 제가 방금 확인을 했는데 네. 강화 쪽에 태양광을 좀 강화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또 2050년까지 유럽의 탄소 배출권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될 겁니다. 예. 슬슬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 그 뉴딜 정책 중에 사실 지금 제일 활성화된 게 사실 태양광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쪽에 이슈가 있고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고성능 쪽 관련 태양광이라서 효율이나 그런 부분이 다른 회사 경쟁사 대비는 좀 뛰어난 부분이 있으니까 미국의 어떤 또 흐름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에 그래도 이슈는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위에 지금 선을 그려놓은 자리를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태양광 기업 중에서는 다른 회사 대비 경쟁력이 뛰어나다라는 점, 또 정부 정책 수혜도 있고 유럽의 탄소 배출권 제도까지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3만 원 선까지는 상승 가능해 보인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또 보도록 할게요. 미래가 창창한 종목이니까 길게 갑시다. 역사적 고점 한번 찍으러 가자라고 하셨는데 전고점 자리가 어디예요, 전문가님? 전고점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게 3만 원 초반권이 네. 이 종목을 지금 주봉을 보시면 차트 잠깐 켜주시면 주봉이 3만 원 초반권을 왜 말씀드리느냐 예전에 지지선과 저항선을 동시에 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돌파가 된다면은 최고 고점이야 지금 이 부근인데 이러면 지금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35% 넘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1차적으로는 3만 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3만 원이 2년 전에 주가가 좀 지지받던 구간이었고 저항받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반등하는 종목들은 저런 자리가 상당히 무겁긴 합니다. 그러니까 3만 원 됐을 때 다시 한번 이슈가 되면 또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겠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3만 원 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셨으니까 3만 원 돌파 안착을 하는지 그 여부를 보유하실 분들은 꼭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카이노스메드입니다. 이 종목 오늘 장 초반에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이 기업과 한국화학연구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에이즈 치료제를 2014년에 중국 장수 아이디라는 기업으로 기술 수출을 했는데요. 그 치료제가 중국에서 임상 3상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저는 좀 너무나도 생소한 종목이어서 바로 전문가님의 의견 물어볼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 스탑입니다. 알겠습니다. 카이노스메드는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0원대에서 주저앉는 거 손절하고 떠났는데 드디어 빛을 보네. 비록 아픈 종목이지만 뿌듯하다. 형님들 5,800원에 상한가 따라잡겠는데 괜찮죠? 최소 10,000원 이상은 홀딩 가야죠. 에이즈 치료제는 그냥 보너스에 불과하다. 파킨슨병, 근위 축증 등등 하반기 파이프라인 대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두 번째 게시글을 볼게요. 5,800원에 상한가를 따라잡으셨대요. 10,000원까지 홀딩 가능하죠? 라고 하셨는데 10,000원까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10,000원은 고사하고 일단 6,500원이 기존 고점인데 네. 그 월봉을 잠깐 보시면은 그 역사적 신고가 자리긴 합니다. 올라가면 근데 부담스러운 구간이고 또 하나는 현재 실적은 나오는 게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제가 일단 전체적인 건 보고 나왔는데 이제 문제점이 아까 세 번째 댓글에 보시면 네. 파킨슨하고 그 말이 맞습니다.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근데 저는 좀 중국에서 실험하는 거는 사실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조금 의심하는 병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건 제 의견이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1차적으로는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7,000원까지는 보실 수 있는데 워낙 오늘 강한 상한가긴 합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가 만약에 6,400원대 이상이면 7,000원대 노리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임상 3상 승인을 받았다라는 점 다소 아직까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개인적인 의견 전달해 드렸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2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서현입니다. 오늘장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저는 스탑입니다. 스탑 들면서 토론방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310원까지 영 안 내려오네. 아쉬운 대로 8,340원에 재매수 완료. 5,200원 주주입니다. 내내 마음고생하다가 한 달 만에 정리하네요. 다들 성투, 다들 물리지 말자. 공수처 후속 법안 통과되면 별 볼 일 없다. 급락만 남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게시글을 보도록 할게요. 5,200원 주주입니다. 내내 마음고생하다가 한 달 만에 정리합니다. 다들 성투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오늘은 수익을 내고 챙기시고 떠난 것 같아요. 서현을 사실 윤석열 테마주로 좀 유명하잖아요. 오늘 그래서 오르는 거예요? 왜 오르는 걸까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 현대차 7월 판매 호조 뉴스는 있는데 사실 그거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그리고 4개년 적자긴 한데 워낙 캐파는 큰 회사입니다. 매출이 조단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크긴 한데 이제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라서 근데 사실 약간은 정치주 색이라 제가 말씀을 네.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정치인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슈로 움직이는 거라서 이 정도면 상당히 급등한 겁니다.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높진 않지만 워낙 적자가 4개년 적자이기 때문에 네. 조금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종목인데 향후에 이제 뭐 윤 총장께서 다른 일을 한다면 네.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그닥 그렇게 이슈가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단기 테마로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단기 테마로 보고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곧바로 오늘의 1위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1위는 시젠입니다. 30만 원 고지를 넘나 보던 시젠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장에서 떨어지고 있는데요. 자, 시젠은 다시 한번 힘을 낼까요?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을 받을까요, 전문가님? 스탑입니다. 스탑이요. 알겠습니다. 시젠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골이 닿는 순간 30% 추가 상승 각이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 일단 29만 원에서 전량 매도 타이밍 봐서 다시 입성합니다. 그냥 두긴 아까운 종목. 너무 단기 과열 상승했어요. 목요일까지는 음봉이고 금요일부터 반등할 듯이라고 정확하게 기간까지 예측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뭐 그냥 한 번에 보도록 할게요. 30만 원을 돌파할까 했었던 시젠이 5%대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이죠. 시젠이 여기서 어디까지 또 조정이 나올 거라 보세요, 전문가님? 시가총액이 제가 지금 보니까 네. 7조대입니다. 사실 그 정도 실적은 아니고 사실 그래요. 지금 코로나 키트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단 키트 때문에 되게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 네. 지금 중요한 거는 어찌 됐든 다른 회사들도 다 만듭니다. 결국엔 대장주는 된 건 사실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랩지고 뭐 수젠텍이고 이디지시고 어제 다 올랐습니다. 맞아요. 그러고 나면 다음날 빠집니다 항상.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떤 그 대장주 이슈로 지금 오긴 했지만 26만 원 이탈하면 상당히 많이 빠질 겁니다. 제가 예언을 합니다 미리. 네. 그러면 아마 개인들 또 곡소리 나고 여기 글 쫙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분봉 보시면 26만 원 밀리면 안 됩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됐습니다 몇 네. 종목이. 근데 반등을 노리는 거는 올라갔을 때 상승 기조로 바뀌었을 때 반등을 노리는 거지 이게 지금 트레이딩 관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는 절대 접근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뭐 쌍봉이 나와서 위로 올라간다면 모르겠지만 오늘 봉이 순수적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거래량이 실리진 않지만 근데 30만 원은 갈 수는 있지만 여기서 들어가서 30만 원의 수익을 내시려고 한다는 건 좀 다른 종목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26만 원 이탈하면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의견 전달해 드렸으니까 여기에서 좀 신규로 무리하게 접근하는 건 좀 위험하다라는 의견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시즌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홍광표 전문가의 관심주 알아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전문가님이 그동안 가져오셨던 종목들의 수익률을 잠깐 짚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이 2주 전에 첫 출연을 하셨고 그 주에 두 종목을 말씀을 하셨죠. 네패스 현재까지 수익률이 16.32%, 하이비전 시스템은 13.35% 수익률 기록했고요. 지난주 이 시간에 가지고 오셨던 LB세미콘 현재까지 무려 18.95%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이걸 들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오늘의 관심주 당연히 기대를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수익률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2주밖에 안 됐는데 자, 오늘의 관심주는 어떤 걸까요, 전문가님? 제가 오늘 좀 고민을 하다가 많이 찾아놓은 게 좀 잘못해갖고 네. 너무 급등을 해서 바꿨는데 일단 오늘 관련주는 닉네트입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빅데이터 관련하고 클라우드 네. 관련주고 또 회사는 컴퓨터 네트워크 설계 및 통신 장비 공급 설치 그래서 약간은 5G에도 발을 얹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뭐 대표적인 종목은 아니고 그리고 이 종목 자체가 화상회의 시스템도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언택도 발을 얹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스토리지 시스템이니까 서버 관련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사실 지금 그래서 자리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입니다. 현재 구간을 보시면 박스권으로 옆으로 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향후 그 기본 매출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으니까 현재 구간에서 매수가로 보시고 1차 목표가를 조금 높게 잡겠습니다. 5,900원대를 보시고요. 만약에 뭐 돌파가 된다 그러면 좀 더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러면 수익률이 적진 않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만일에 하나 4,790원 이탈하면 좀 종목이 많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데이터 3법하고도 연관은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향후에 어떤 판매하듯이 그런 것도 지금 데이터 거래소도 생각을 하고 있는 네. 듯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 잘 보시고 만약에
5,900원 돌파하면요 위에 상단을 보시면 되니까 향후 흐름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홍광표 전문가의 핫한 관심주 링네트 소개해드렸습니다. 데이터 3법 시행 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해보시기 바랄게요. 우선의 목표가 5,900원, 손절가는 4,79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1차 목표가 5,900원 돌파하는지 그 여부도 체크를 해보시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홍광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부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